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카타르 공습 문제를 두고 두 차례 통화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통화에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을 현명하지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나 두 번째 통화에선 분위기가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가자 지구 폭격 축소를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데니스 슈미알은 러시아가 나토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10년 내 나토 침략에 대비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무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집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최근 이스라엘의 공격을 미국이 막지 못한 것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자체적인 군사 협력 체계 강화를 논의 중입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타이폰 미사일을 첫 배치하며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미일 합동 군사 훈련 기간 중 일시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며 동중국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배치는 미중 국방장관 간의 날 선 신경전 속에서 이루어져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가오슝의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여전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1일 보훈병원이 10분간 정전되는 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만전력은 노후 배선 문제로 인한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핵없는 조국 주장이 화력발전소의 잦은 사고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산업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EU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를 시행 중이지만 철강, 기계류 등 산업제품까지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경제에 추가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지만 EU 내부에서도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 기술, 보안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를 이룹니다.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며 향후 추가 국가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안보와 경제 균형을 재편할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기근이 심화되며 유엔이 긴급 구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내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지며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식량 및 의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구호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이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규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AI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리즘의 편향 방지와 데이터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AI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대규모 산불이 급증하며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산불 발생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기후위기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방화 단속 미흡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